안녕하십니까. 왈가왈부의 홍강철입니다. 우리 왈가왈부에 이런 내용이 댓글에 달렸습니다. 가미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이신데, 예전부터 안티성 댓글을 열심히 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댓글 내용은 뭐냐면, 북에서 여자 축구 국가대표 하던 그런 선수 출신 탈북 여성이 하는 이야기인데, 북에서 신소 편지를 올렸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 그러면서 무슨 그 방송의 주소를 거기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북에는 속고는 있어도 인권은 없다. 소고기를 먹으면 사형한다. 소고기를 먹어서 공개 처형 당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본 사람들도 있다. 이런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속권이라는 것은 그거는 동물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이라는 소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댓글을 다신 분은 유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인데, 아마 탈북민이신 것 같습니다. 나이도 좀 많으신 분 같고요. 이분은 소고기를 먹어서 사형당하면 자신도 사형당했을 거다. 그러는 겁니다. 자신도 소고기를 먹었고, 먹었던 기억들이 있고, 그리고 또 소는 북에서 농기계 대신 밭을 갈고 곡식을 실어 나르고 수많은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분신과 같은, 그리고 자식 같은 존재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북에서 살면서 사형하는 걸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소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총살하는 거는 보지 못했다. 총살도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고, 인신매매, 살인, 국가재산을 조직적으로 도둑질할 때는 또 우두머리를 총살하고, 또 인신매매는 중국의 여성들을 팔아먹었을 때, 그때 하고, 또 살인은 또 정당방위 초과하는 징역, 고의적인 살인은 총살,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면서 정확히 알고 반론하고 주장하라고. 가미수라는 분을 오고, 솔직히 모 방송 채널에서, 이 모 방송 채널이라는 건 종편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모 방송 채널에서 고향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듣다 보게 되면 어처구니 없어서 허허 웃고 채널 돌려버린답니다. 그리고 왈가왈북은 바른 소리를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다. 왈가왈북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 저나 김예리 누님이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저도 모릅니다. 누구신지.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왈가왈북을 보게 됐는데, 허위도 아니고 살아가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니까 가끔 들어와서 보신답니다. 왈가왈북이 거짓말을 한다면 본인도 시청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있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가미수라는 분이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그리고 또 우리 왈가왈북에는 화이팅 하라고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푸른 하늘이라는 푸른 하늘처럼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탈북자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분도 천해막 검사까지 우리 가짜뉴스로 만드는 막장 방송이라는 그런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때 방송에서 방송에 밑에 댓글을 다셨는데, 북에서 40년을 살면서 천해막 검사라는 건 들어도 보지 못했고, 본인이 동생들 3명이 북에서 군사복무를 다 했는데 천해막 검사했다는 말은 들어 못 봤다고. 무슨 허튼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이 종편과 이쪽에 강나라를 욕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성격은 급하신 것 같습니다. 걸쭉하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이렇게 탈북민들 속에서도 우리 북한에 대한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많거든요. 또 댓글 달아주신 탈북민들. 보시게 된, 댓글을 보면 제가 압니다. 이건 탈북민인가 아닌가 하는 걸. 물론, 안티성 댓글, 우리를 공격하는 말도 안 되는 공격하는 댓글들도 많죠. 그런 건 무시해버립니다. 웬만하면 또, 시간 나면 댓글 몇 개 제가 달기도 하죠. 근데 이분들이 댓글들은 다 사실들입니다. 북에서 소는 정말 이 농기계를 대신하는 농민들이 목숨줄입니다. 목숨줄. 소가 없으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거든요. 가대기라는 걸 아십니까? 가대기. 사람이 끌어서
그 보습으로 밭을 가는 겁니다. 소 대신 사람이 끄는 거죠. 근데 사람이 끄는 것도 그 한도가 있는 겁니다. 저도 끓여봤습니다. 저도. 고난행군 시기에 그 국제사회 경제제재로 인해서 이런 휘발유, 디젤유, 윤활유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모자라서 그래서 농기계들이 망가동하지 못했거든요. 농기계들이 망가동하지 못하다 하니까 소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소에. 그거는 북한 농촌의 실정이었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북한이 뭐 많이 발전하고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의 제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휘발유나 디젤유, 윤활유 이런 그 원료 제품들이 그러니까 적은 양이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그 지금도 그 농촌에서 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습니다. 북에서도 이렇게 그 원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소가 그 농민들이 목숨줄이나 같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협동농장이 소를 훔쳐서 먹게 되면 농민들이 목숨줄을 훔쳐서 먹은 거나 같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한해 농사 망치게끔 만든 그런 건 대형범죄죠, 그게. 그래서 그 농민들이 목숨줄을 훔쳐먹은 그런 정말 행위로 보고 그리고 사형에 처했던 겁니다. 그렇게 사형에 처하는 경우에도 이제 유수님 말씀처럼, 네? 유수님의 그 댓글처럼 시범적으로 걸렸을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북에서 2010년 경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 방침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최고 영도자죠. 최고 영도자의 방침으로 김정일 위원장 방침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국제기구에 보고된 이런 북한의 그 사형 집행에 대한 그런 자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걸 보면 알게 되겠죠. 몇 명 안 될 겁니다. 그게 2010년 이후에는. 그리고 이게 그 가미수분이 아까 그 댓글에 그 동영상 주소를 링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또 제가 그 방송을 봤거든요. 방송 내용을 보니까 북한에서 뭐 여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여성이 지금 그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평양에서 비사이주 검열을 할 때 자기 집이 가택 수색 받았다는 거죠. 예? 가택 수색 받았는데 자기 집에서 그 고기 절인 거 있지 않습니까? 고기 절인 거, 그 다음에 식용유가 그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가택 수색 하는데 다른 집보다 많이. 그랬다고 해서 자기네 집을 비사유주의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노동교화소를 보내고 그 후에 자기네 집은 추방됐고 집이 풍지박산이 나자 어머니가 1호 신소 편지를 올렸는데 중간에서 다 잘라먹고 검찰에서 조사나 판결도 거치지 않고 감옥으로 곧장 보내버렸다는 거죠. 노동교화소로. 그래서 그 노동교화소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집에 고기절임과 식용유가 많다고 해서 그게 비사유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많다고 해서 노동교화소를 보낸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방송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주변에 탈북자들이 있게 되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탈북자들 보고 집에 고기절임 그 다음에 식용유가 많다고 노동교화소를 보내라고 북에서 다 웃을 겁니다. 다. 어디 그렇게 보내는 게 있냐고. 그리고 북한에도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이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형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 범죄를 범하면. 그렇기 때문에 조사나 판결이 없이 노동교화소를 보냈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도 탈북민 누구에게나 물어봐야 됩니다. 조사나 판결하지 않고, 조사나 재판을 받지 않고 노동교화소로 갈 수 있냐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후에 그 시간을 내서 북한에서의 사법 처리 방법에 대해서 방법과 형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호 신소 편지라는 것. 이제 어머니가 1호 신소 편지를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 화가 나서 그게 바로 당중앙위원회나 최고領주소한테 그 내가 억울하다고 신소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1호 신소 편지를 쓰면 중간 일꾼들이 보고 이게 위해를 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거는 그 중간 그 1호 신소 편지를 그 중간 단위 그 신소 처리 일꾼들이 본다는 걸 북한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러면 신소 편지를 누가 안 쓰죠. 그러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북한이 지금 존재했었는데 그동안에 위로 신소편지를 쓴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신소편지를 중간다리 일꾼들이 다 뜯어보고 그 어간에서 뜯어보고 처리했으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쳤겠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지금도 다치게 되면 또 신소편지를 안 쓸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 사람들이 지금도 신소편지를 썼다고, 이런 신소편지를 썼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대북 풍선단장을 하는, 여기서, 예? 그 삐라 날리는 그 이민복이도, 예? 자기도 무슨, 김일성 주석한테다가, 뭐, 당리, 그, 뭐야, 이게, 그, 협동농장을 하는, 농사 짓는 건, 그, 농업협동화, 예? 방침이 잘못됐다. 개인농을 해야 된다는 내용의 그런, 뭐, 신소편지를 썼답니다. 김일성 주석한테. 그래, 자기 뭐, 비판받고 어쨌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지간에 신소편지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김일성 주석한테 직접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북한에서 이 당중앙위원회나 최고領導자한테 올라가는 그 신소편지는 누구도 뜯어보지 못한다. 이런 걸 북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신소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중앙위는 뭐 차치하고라도 북한에서 최고령도자는 당과 국가 그리고 군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최고령도자한테 쓴 편지를 중간에서 뜯어보면 내라도 같지 않습니까? 나라도. 나한테 오는 편지를 우리 집에서 누가 뜯어봤습니다. 그러면 내 기분 나쁘죠. 심지어 우리 집에서 우리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핸드폰 메시지 남편이 보고 또 아내가 내 보게 되면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 근데 최고령도자입니다. 내가 최고령도자인데 내한테 오는 편지를 중간에서 누가 뜯어봤습니다.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걸 가만 놔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때문에 최고령도자한테다 올라가는 신소편지를 뜯어본다는 거는 내 목숨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 그리고 또 그렇죠. 신소나 청문이 나를 통해서 우리 기관을 통해서만 올라간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신소나 청구는 해당 지역, 전번 시간에 제가 말했지만 해당 지역의 당위원회 그리고 해당 지역의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두 개의 기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선 크게는 그런 겁니다. 당위원회 신속과가 있고 인민위원회 신속과가 있습니다. 당위원회 신속과에다 드리민 신소편지는 당중앙위원회 또 최고령도자 앞으로 썼으면 직방 올라갑니다. 직행해서. 그리고 해당 지역 당위원회에다 내 신소를 냈으면 그 당위원회 신소 처리 일꾼이 그걸 뜯어보는 거고 그런 거죠. 도당에다 했으면 도당에서 뜯어보는 거고 이런 겁니다. 주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내가 만약 이 신소편지를 받았는데 저쪽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올라가는 신소편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신소편지를 한 곳에만 안 냈죠. 사람은. 얘면 다 했지. 열 수 있는 데다가. 그러면 거기서도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깔아뭉개도 상관없는데 내가 깔아뭉개도 저 편지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깔아뭉개입니까? 그걸 뜯어보고 목숨 걸고 거기다. 그리고 이런 신소처리 그 부서뿐 아니고 자기가 속한 신소하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당조직 그리고 청년동맹이나 여맹이나 뭐 직맹이나 농군맹이나 이런 근로단체 조직들에도 그 신소와 청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직들은 그 조직들대로 자기 선을 다시 보고하는 거죠. 중앙에. 그렇기 때문에 신소와 청근을 중간다리 그 간부가 그 잘라먹고 그 다음에 그게 그 압력 가하고 못되게 군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묵살하지도 못하거든요. 그걸. 그리고 또 이 신소편지 때문에 또 다 중간에 잘라먹어서 그래서 재판도 없이 또 뭐 조사도 받지 않고 노동교섭을 갔다는 것도 그것도 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북한에서 재판 없이 노동교섭을 갈 수 있나? 누구나 그런 일은 없다고 말할 겁니다. 이 댓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왈가왈부에 그 안티성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예,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네? 대북 풍선단장 하는 이민복이 예? 삐라 날리고 있습니다. 그 이민복이라는 이런 탈북자가 열심히 댓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민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전에 그 비라살포로 생계를 유지하는 북한의 최고 농업 전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방송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본인이 북한의 최고 농업 전문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전에 그 방송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경력을 말하고 남한이 오게 된 이유를 말하는데, 제가 들어볼 때는 이 사람은 북한 농업 전문가가 아니고 그저 농민이었습니다. 평범한. 그래 제가 그 댓글 달 때 그 사람 댓글 달면 그게 다 쓰죠. 남세분 조작 만나고. 전 그렇게 씁니다, 댓글을. 북한 최고의 농업 전문가라는 건 그건 개소리고요. 예? 근데 아마 본인을 높이 평가해 주지 않아서 아마 삐진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계속 안티성 댓글을 달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 이민복이 저보고 뭐라고 글을 썼냐면 저한테다가, 예?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저한테 댓글을. 전원책 선생님이 종북을 가르는 기준은 김일성을 개새끼라고 부르나 부르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종북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홍학철이 니도 김일성 개새끼라고 한번 불러봐 이러는 겁니다. 지금도 댓글 보면 그런 댓글 여러 번 달거든요. 그때 내 정확히는 생각 안 나는데, 그때 제 페이스북에 아마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전에, 한 2년인가 2년 2, 3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이런 내용으로 제 댓글 달았습니다. 거기다가 난 전원책을 선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선생님이라고. 전원책이 무슨 선생님입니까? 난 전원책 변호사는 전 선생님이라 생각 안 하거든요. 당신이나 전원책을 선생님이라 생각해라. 그리고 모셔라. 그리고 난 당신이 지지라면 짓는 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저도 많이 서리긋을 때죠. 그러니까 제 쌍욕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쌍욕도 쓰고 또 뭐 비아냥거리고 놀려줬겠죠. 제 성격이 안 그랬을 리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많이 서리긋다는 그런 비판도 받긴 받습니다. 제가. 예? 제 성격이 원래 그랬거든요.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어서. 지금 많이 저도 제 자신을 이게 붙잡으려 하고, 예? 그리고 제 자신을 많이 책망도 합니다. 제 스스로도. 그래서 글을 썼다가도 지우고 막 그러긴 하거든요. 사람은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언젠가 이민복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맞서서 토론해보자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민복하고 이렇게 공개 토론을 하자. 그래서 가장 중립적인 이런 방송사를 통해서 방송사가 중계를 하는, 그러니까 실황 중계를 하는 조건에서, 예? 하자고 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준비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지금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제가. 대화라는 거는 대상이 되는 사람과 하는 겁니다, 사람. 대상이 되는 사람과. 예? 근데 이민복이는 말도 안 되는 삐 하나 뿌리면서 우리 강산을 더럽히는, 네? 아름다운 우리 조국 강산을 더럽히는, 네? 이런 짓거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애하고, 이런 사람하고, 예? 이런 자하고, 예? 제가 토론한다는 건 이거는 왈가왈부기 이름에 먹칠하는 것 같거든요. 이민복은 나보다 나이 많습니다. 제보고 나는 60이고 하면서 글 쓰거든요. 예? 결국은 나이 대접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민복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민복이 같은 자가 그럽니다, 제가. 예? 전 이민복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상하지 못합니다. 고상한 사람. 고상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저 성격이 급해서 지금 많이 제가 본인을 잡고 어쨌거나 제가 유순하게 가려고 저는 하고 있거든요. 드문이 가다 방송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댓글 보면, 너무 이렇게 성격 급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방송을. 이렇게 저를 충고주는 그런 댓글들도 제 드문이 봅니다. 가까운 분들이. 예? 근데 제 성격이 그렇다니까 자꾸 이렇게 욱하거든요. 저도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그렇게 고상한 사람은 못 되고요. 웃을 때는 웃고, 통쾌하게 웃고 웃을 때는. 네? 그리고 또 분노할 때는 확실하게, 예?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분노하는, 호불호가 전 확실한 사람입니다. 미지근하지 않거든요, 저는. 저한테서 이민복이 나이에 대해서 받으려게 되면, 나이값 하면 됩니다. 제가 존경할 정도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예? 왜 자기 60이요, 뭐 어쩌고 하면 말합니까, 저한테.
그렇다고 해서 뭐 역사가지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를 아는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보고 물어보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인가. 전 존경할 줄 아는 존경이 가는 분들한테는 존경 다 하고, 또 어르신들한테 자랑도 할 줄 알고, 존경도 할 줄 알고,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그까지 말도 안 되는 삐라 뿌려가지고, 예?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를 긴장시켜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근무하는 국군 병사들과 인민군 군인들, 이 사람들이 목숨을 위협하고, 아름다운 우리 금수강산을 말도 안 되는 삐라들로, 이런 쓰레기 같은 삐라로 뒤덮게 하는 이런 인민복이 같은 인간은 존경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해주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늘은 북에서 소를 잡아먹으면 사형에 이르는 엄격한 처벌을 하는 이유와, 그리고 왈가왈부를 응원해주시는 우리 탈북민들이 댓글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길은 누가 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저는 그 길에서 우리 탈북민들이 맡고 있는 책임과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 모두가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이 산소에 다녀올 수 있는 그날, 그 길, 그리고 고향의 친척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면서 고난에 찼던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그 길, 남한의 지인들과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등산하고 개마고원에서 야외 수경을 할 수 있는, 백두고원에서 야외 수경을 할 수 있는 그 길, 그 길을 우리 왈가왈부기 열겠습니다. 앞으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가는 왈가왈부기 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